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는 지난주 인천의 한 척추 전문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 직원들이 절개부터 봉합까지 수술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보건당국도 조사를 벌이는 공적인 사안이 됐고 시청자의 요구도 잇따른 만큼 저희는 오늘 해당 병원의 이름을 공개합니다. 인천 남동구의 21세기 병원, 정부가 지정한 척추 전문 의료기관입니다. MBC는 의혹 해소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경찰에 대리수술 의혹 영상을 제공했는데요. 먼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21세기 병원, 80개의 병상을 갖춘 척추 전문 병원입니다. MBC가 입수한 이 병원의 수술실 동영상에는 의사 면허가 없는 병원 원무과장과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진료협력팀장 등 행정 직원들이 절개와 수술, 봉합까지 하는 대리수술 장면이 담겼습니다. 정식 의사인 원장들이 수술실에 머문 시간은 5분에 불과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MBC로부터 제출받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동영상 속 등장인물들을 특정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병원 내부 제보자에게는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경찰은 질의서에서 인천 21세기 병원에서 언제부터 대리수술이 이루어졌는지, 누가 대리수술을 지시했는지, 대리수술로 피해본 환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통 2, 3일 걸리거든요. 상담을 해서 답변하기 때문에. 이와 함께 수술 기록과 일지, 병원 내 CCTV 등 관련 자료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초조사를 마치는 대로 경찰은 대리수술에 관여한 병원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인천 남동구 보건소가 1차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병원 진료기록부에는 모든 수술을 의사가 직접 진행한 것으로 작성돼 있었고 수술실 입구에 설치된 CCTV에는 녹화된 영상이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술실 쪽 5층에 대해서만 CCTV가 촬영은 되는데 세팅을 잘못하셨다고 그러시면서 녹화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보건소는 진료기록부 조작 등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인천 21세기 병원의 대표 원장과 병원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평택항에서 고 이선호 씨가 숨진 지 한 달 만에 부산항에서도 3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사고 당시 영상을 입수해서 확인해 봤더니 규정대로라면 반드시 있어야 했을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선호 씨 사고 때와 똑같습니다. MBC는 더 이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가족의 양해와 동의를 얻어서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부산 신항의 한 물류센터. 42톤짜리 대형 지게차가 컨테이너를 쌓아 올립니다. 바로 그 뒤에 작업을 마친 노동자 3명이 퇴근을 위해 이동하던 상황. 잠시 후 후진하는 지게차가 이들을 덮칩니다. 2명은 가까스로 몸을 피했지만 39살 김모 씨는 뒷바퀴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지게차 운전자는 구조적으로 뒤를 볼 수 없어 운전을 감독할 별도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하역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후방 시야가 확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사업주가 지게차 등 하역 운반 기계를 사용할 때 작업 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이 같은 인원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MBC가 입수한 고용노동부 보고서에서도 이번 사고의 원인을 작업 지휘자 및 유도자의 미배치로 추정했습니다. 하역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안전관리 감독해주는 감독자를 본 적은 없고 신호를 보내주는 신호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달 전 고 이선호 씨가 숨진 평택항 사고와 같은 상황인데 그 후에도 바뀌지 않은 겁니다. 부산항에서는 최근 5년 동안 노동자 11명이 중장비에 치이고 깔리고 끼는 산업재해 사고로 숨졌습니다. 5개 항만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 근로감독을 바로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물류센터는 50명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대구 유흥업소 감염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수도권 확진자가 늘면서 전체 확진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일 종업원 6명 확진으로 시작된 대구 유흥업소 관련 집단 감염이 158명까지 늘었습니다. 닷새 만에 종사자 61명, 이용자 70명이 확진됐고 이로 인한 연쇄 감염 사례도 27명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된 종업원들이 여러 업소를 다니며 일을 했고 이용자들 역시 다양한 업소를 방문해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확진자가 나온 유흥업소는 15곳까지 늘었습니다. 다양한 유흥시설을 통해서 전파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구미와 울산 확진자 일행이 유흥주점을 방문한 뒤 종업원 등을 중심으로 확산된 점으로 미뤄 방역당국은 울산의 영국발 변이가 퍼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변이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를 기존 확진자와 완전히 분리해 치료하고 자체적으로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20, 30대 젊은 층 위주로 구성되어 활발한 사회 경제적 활동을 통한 가족, 지인, 직장 등의 지역사회의 전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57명, 충남 아산 온천탕과 관련된 확진자는 7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비수도권의 집단 감염 사례가 늘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 538명 가운데 비수도권 확진자는 239명으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확진자 1명이 감염시키는 숫자인 감염 재생산 지수도 한 달 만에 다시 1.0을 넘어서면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이미 심상치 않은 더위와 빗줄기로 예고를 했지만 올여름은 평년보다 더위가 심하고 예측하기 힘든 국지성 호우가 잦을 거라는 기상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초강력 태풍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 덮쳤던 3년 전 여름, 강원도 홍천은 기상 관측 사상 최고인 41도, 서울도 39.6도까지 올라 중동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반면 지난해에는 6월 때 이른 폭염 이후 역대 최장 장마가 나타나면서 7, 8월엔 무더위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더위가 2018년보단 덜하겠지만 지난해보다는 폭염 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8월에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면서 고온 현상 등 극한 폭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라니냐가 종료되는 해의 여름철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소 강화되는 경향이 있고 높은 해수면 온도와 지구온난화 경향도 기온을 올리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일본에서는 65년 만에 이른 장마가 찾아왔지만 우리나라 장마는 평년과 비슷해 제주도는 6월 중순, 중부지방은 6월 하순쯤 시작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강우량은 초여름에 다소 많겠고 장마가 끝난 뒤에도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올여름 태풍은 평년과 비슷한 2-3개 정도가 한반도에 영향을 주겠고 초강력 태풍이 발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아주 강한 태풍이 지금 발생 횟수는 증가하고 있고 그 영향은 당연히 해수면 온도가 높아졌다는 것이 제일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기상청의 예측과 달리 역대 최장 장마가 찾아오는 등 여름철 전망이 빗나갔습니다. 기상청은 올해도 폭염과 집중호우 등 예상을 벗어난 이상기후가 번갈아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큰 여름이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늦은 시간 아파트 공용 공간에서 음주와 흡연을 하는 입주민을 아파트 경비원이 제지했습니다. 그러자 입주민이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거친 욕설을 하면서 1시간 가까이 행패를 부렸는데 알고 보니 10대 미성년자였습니다. 신재영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한 남성이 유리문을 마구 차더니 문틈에 바짝 서서 욕설을 내뱉습니다. 연락을 차오지 마. 문이 열리지 않자 급기야 방충망을 뜯고 안으로 들어온 남성. 집기를 집어던지면서 경비원들에게 거친 욕설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말고 나가. 아니 3년은 줄 테니까 야 5년인데 10년 줄 테니까 나가. 안 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이 남성은 지난 주말 저녁 일행과 함께 아파트 공용 휴게 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민원 신고를 받은 경비원이 가서 말리자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연기가 자욱하더라고. 다 쫄하고 다 치우고 나가시라고 했거든요.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주인인데 어쩔 거냐고. 또 다른 직원들까지 현장으로 달려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심지어 얼굴에 침을 뱉는가 하면 경찰이 도착한 뒤에도 주먹까지 휘둘렀습니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이 남성의 나이는 18살 미성년자였습니다. 긴팔 까만 어두우니까 무슨 까만 옷 입더니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양쪽에 그냥 거의 뭐 시커멓게 그냥 문신이더라고 이게. 이 남성의 가족은 관리사무소 측에 평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며 파손된 기물은 배상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1시간 가까이 공포했던 피해자들은 퇴사까지 고려할 정도로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냥 창문이고 뭐고 다 걸어 잠그고 잤거든요. 아침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못 먹고 올까봐 혹시라도 칼 들고 오면 어떡하나. 그래도 구속사안은 아니라고 본 경찰은 일단 남성을 풀어준 뒤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